동북아 IP 허브 공동체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또 특히 동북아에서 IP 전략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에서 박성준 국장님께서 아주 우리나라의 IP 현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저희 학생하고 석사과정 졸업생하고 드론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날아다니면은 무슨 교통신호등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거에 관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이 통과돼서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내려고 이제 학교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특허감이 안 된다고 해서 리젝트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학교 자산이 아니고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이 특허를 내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학교 재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좋다. 이건 내가 소송을 하더라도 내 일단 특허를 출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박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런 생태계 속에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언급하지 않으신 이런 밑바닥에서 이게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자, 저희 이제 동북아 IP 허브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이 IP 공동체의 필요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IP 공동체 비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제 허브 전략을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걸 잠깐 약간 딴 얘기 같지만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프랑스와 독일이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절에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범하고서 그때 그러니까 1800년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1870년 다시 독일이 프랑스 점령하고 또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150년을 싸웠어요. 150년 싸우고서 2차 대전 끝나고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는 또다시 전쟁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프랑스의 장모네, 슈망 이 사람들이 1950년에 석탄 철강 공동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물자가 철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철강, 석탄입니다. 에너지하고 철을 우리가 공동 관리를 함으로 해서 전쟁을 막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그것이 장 모네하고 슈망이죠. 이 아이디어의 바탕을 받아가지고 1951년에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되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와 같이 됐죠. 이것이 이렇게 시작한, 그러니까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른 경제 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는 체제로 가서 그 다음에 EC가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1992년에 EU가 성립이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유로 화폐를 쓰게 되고 앞에 우리 박성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14년에 유럽 특허 법원이 합의가 되고 금년 말에 이제 본격 운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한국, 일본,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한중일 삼국 관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본다면은 EU가 창립된 당시의 아이디어에서 좀 얻으면은 정치적이지 않은 또 군사적이지 않은
그런 다른 분야에서 서로 관심이 일치하는 분야를 찾으면은 혹시 뭐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에 한중일 삼국 정상이 만나서 공동 협력 사무소로 하자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동북아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출발점은 정치성이 없는. 그런데 마침 앞에서 박성준 국장이 설명하셨듯이 우리 지식재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한중일이 대화를 하고 있고 서로 좀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IP5 중에서 3국이 우리 동북아에 있고 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마침 특허법원에서는 매년 2015년부터 그 IP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의 학자들, 판사들, 일본의 전문가들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 한중일이 같이 특허 출원을 심사하고 또 제도를 같이 가져가는 건 어떤가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탕으로 우리가 동북아의 IP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세워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마치 잘 돼가지고 한 30년 후에 2050년쯤 돼가지고 그래 맞아 2017년에 이런 동북아 IP 비전이 발표가 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동북아의 특허 법원도 만들어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경제 공동체도 성립이 되고 이럴 우리가 꿈도 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동북아 특허 공동체 비전을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비전을 3단계로 생각하는데요. 이거의 출발점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2014년에 국회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데 국회에 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014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65명 그리고 대표가 정가빈 의원, 원혜영 의원 이런 분들이 여야의 공동 대표가 돼서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이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 55명이 회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그 법률 개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특허국가 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그 바로 비전입니다. 제1단계는 국내 IP 생태계를 혁신해서 외국에 있는 IP 전문가들이 한국 생태계, 한국 IP에 관심을 갖게 하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특허도 출원하고 여기 와서 특허를 출원했으니까 비즈니스를 하겠죠. 비즈니스하고 분쟁이 생기면 한국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허 법원도 더 커지고 변호사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변리사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 와서 분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호텔도 많이 필요하고 비행기도 많이 다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되겠죠. 그 2단계는 아시아 허브 기반 조성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3국이 서로 공동 관심사인 특허 심사. 근데 다행히 특허 심사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 특허법원도 가장 먼저 생겼고 그래서 모범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반을 세우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하게 특허 허브 국가가 되자는 것이 저희 3단계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제1단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국내 생태계입니다.
IP 활용 생태계 혁신, IP 가치평가 시스템, 가치평가,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면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은 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효가 다 되니까 평가도 안 하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되면 이제 금융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IP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그다음에 IP 보호 생태계 혁신, 강한 특허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법과 제도 개선, 추론과 등록 심사의 품질 향상, 그리고 협상, 조정, 중재 활성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인프라를 갖춰야 되겠죠. 그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아시아 허브, IP 허브 기반 조성입니다. 이거는 동북아 3국 중심으로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건데, 저희들이 꾸준히 중국과 일본의 노력을 설명을 해서 아시아 지식자산 조정 중재센터를 같이 운영하자, 또 아시아 지식자산 재판소를 같이 만들자, 그리고 지식자산 거래소를 만들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청, 특허청 같은 지식재산청을 아시아에 만들자,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P 아시아 연합 추진, 그래서 1단계에서는 IP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시킨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아시아 국가로 확대시켜서 이런 그 아시아 IP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는 세계적으로 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IP 허브 국가 3단계인데 세계 IP 출원, 그러니까 특허 무효 확정일 이전까지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거를 하고, 또 이거는 특허 출원일부터 무효 소급 적용하는 방식과 차별화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PCT 특허 선출원 동기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IP 소송 허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연합한 IP 재판소, 그리고 국제 IP 무효 소송, 침해 소송의 본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IP 조정 중재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IP 협상 조정 중재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IP 비즈니스 허브, 아시아 연합 IP 거래소, 무관세 IP 거래 시장 활성화, IP 서비스 연관 산업 활성화, 이러한 중재소나 IP 재판소가 저희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든지 같이 설치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중일 중간에 있는 한국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지만은, 반드시 또 그걸 주장해 가지고는 또 일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본이 설치되든 중국에 설치하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